자, 방금 강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셨겠습니다만 오늘의 강의 주제는 4월의 메가 트렌드 경협주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그렇지만 경협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좀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북한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우호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움직임 잘 아시게 될 거고, 또 이번 달의 후반 정도에 큰 행사가 있죠. 그래서 4월 달에 여기 트렌드라고 나오지만 이제 메가 트렌드, 아까 주제에서 봤던 것처럼 메가 트렌드, 굉장히 큰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럼 지금 이 메가 트렌드인 경협주의 움직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한번 보고, 또 현재 시점 늦지는 않았나, 또 늦지 않았다면 공략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강의 주제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이미 공개된 재료 중요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하고 남한하고 북한의 정상회담이 이번 달 후반 정도 있어요. 그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상회담이 진행되겠구나. 그러면 그래서 경협 트렌드가 이제 올라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의 정상회담도 앞으로 추진될 거를 알고 있어요. 예. 트럼프가 좀 못난 행동을 많이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또 화끈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북한이 숙이고 들어오니까 오케이, 오케이, 미국이니까 오케이 뭐 했겠죠. 오케이, 그래, 너랑 회담할 수 있다, 회담할 수 있다, 우리 해보자, 화끈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도 북한이 지금 정상회담 의향이 있다. 일본은 조금 강경하게 나갔어요. 아베가 뭐라고 그랬냐면 비핵화 완전히 해가지고 적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미국하고 대화하고 북한하고 우리나라 대화하는데 일본까지 사실 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이 그만큼 많이 좀 내려놓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관련돼서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도 이제 북한이 정상회담이라든지 만남과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좀 빈정이 상했어요. 왜? 북한의 최대 우방국이 위쪽에 러시아하고 옆쪽에 중국이 되는데,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이 아니라 중국 시진핑을 먼저 만나러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러시아보다 중국을 더 중요한 우방국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떨뜨름한 반응, 논평 부분들을 최근에 내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북한이,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을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태까지 안 하다가.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이제 시진핑이 개헌을 하면서 연임을 계속해가지고 몇 번이고 독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을 추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중국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공산당 수뇌부에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살리라 그러면 살리고, 우리나라 같은 그런 민주주의를 뭔가를 지나가서 해야 되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관련된 부분에서 시진핑이 이제 앞으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풀어나가려고 만나러 간 거예요. 물론 이제 푸틴도 이번 얼마 전 그 선거에서도 대량 득표를 해주면서 이제 계속 연속적인 그런 집권을 해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개된 재료들이 있다. 이미 공개된 재료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를 나눠서 뭐라 그래요? 뉴스가 나오면 팔아라. 뉴스가 나오면 끝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죠. 그럼 이미 경협도 좀 늦은 게 아니겠습니까? 경협도 좀 늦어서 이제는 잘못 접근하면은 손실만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될까요? 자, 재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재료. 실적이라는 재료라든지 어떤 기타의 공급 계약 재료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급 계약도 굉장히 크면은 또 효과가 있지만 단발적으로 재료가 나오면은 끝나는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오면 더 이상 뭐 거기 덧붙여서 나올 거 기대거리가 없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재료가 나왔을 때 팔아야 되는 거죠. 왜? 그 뒤에 재료가 없으니까 이제 떨어지는 것만 남았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공개된 이 재료들은 어때요? 끝난 걸까요? 아니죠. 앞으로 진행된다는 재료고 특히 이제 뭐 북미 회담이라든지 뭐 그 외에 다 이런 건 다 별로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중요한 건데, 남북 정상회담이 중요한 건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뭐가 논의될 건지를 아직 확실히 알 수가 없죠. 예상되는 건 있지만 그게 숨겨진 새로운 재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협주들이 단순히 북한과 남한의 경제가 이제 교류되고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움직임 속에서 경협주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수혜가 된다고 하면서 올라갔다면 이제부터는 그 안에서 실제 남북 정상회담에 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의제라든지 관련돼서 추진되는 앞으로의 사업 영역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뜀박질을 본격할 수 있는 구역이 지금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 4월 달에 가장 큰 트렌드로서 또 강한 시세 움직임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들, 전체 경협주가 아니라 그 중에서 앞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 포인트를 찾자. 아시겠죠? 네. 이게 트렌드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은 뭘까요? 그런 상태 속에서도 뭐 일목급등기법이라든지 또는 일목추세기법, 굉장히 승률 높은 기법이잖아요. 그죠? 추세기법은 뭐 1년에 몇 번 포착도 안 되는 기법이니까 나오면은 뭐 한 달 이상 상승력 나오고, 뭐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어가지고 수익을 드린 거 기억하시겠지만 25% 이상, 그죠? 예. 일목급등기법도 좀 전에도 뭐 조이맥스를 살펴봤지만 포착이 되면은 90% 넘는 승률로 수익 내기가 쉽다고요. 뭐 100%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그죠? 예. 뭐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법과 그런 어떤 재료가 있는 애들이 조화를 이룬다면 그만큼 더 효과가 높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 우리가 경협주들의 전체적인 움직임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중요할까? 요거를 이제 전체 대표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분석하는 종목 중에 앞으로 뭐 공략해도 괜찮을 종목들이 또 보이겠죠? 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전력설비주죠? 네. 재룡전기, 뭐 이화전기, 광명전기, 선두전기 다 전력설비주인데 전력설비주가 왜 북한과 남한의 관계에서 그냥 전력설비주인데 수혜가 되느냐? 경제의 교류가 있으면 당장 개성공단에도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지만 그거 외에 나중에 뭐 통일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 관련된 이 전기 관련주들에서 어떤 이제 철탑이라든지 뭐 이런 전기 공급 관련된 모든 그런 관련 부품들에 대한 수혜가 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전력설비주가 수혜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점핑을 했어요. 1차 점핑하고 또 2차 점핑하고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기 공급을 한다라는 건 뭘까요? 이번 달 기조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있는 지속적인 재료일까요? 아니죠. 앞으로 개성공단이 뭐 이제 협력화되고 되는 움직임 부분이 있을 때 좀 수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실적상의 증가 부분에 좀 미진한 그냥 기대 재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점 대비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내려오기 마련이겠죠. 오늘 경협주들이 강세친 애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최근적 주도주로 부각됐었던 재룡전기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음봉을 쳤던 이유. 지속적인 수혜 여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주도주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계속. 뭘로? 재료가 실질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애로. 그죠? 그럼 재룡전기는 앞으로 기대감이 클까요, 낮을까요? 적다. 왜? 많이 올라갔기도 했고 실제 앞으로 4월 메가트렌드의 재료가 되지는 쉽지 않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경협주들이 다 움직이면 따라가기는 했지만 주도 움직임을 앞으로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주도주였지만.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학하간 종목인데 대오에이엘이에요. 대오에이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관련주에 속해요? 시베리아 철도 관련주에 속하죠. 에?
시베리아 철도 관련주 있을 거죠. 근데 이게 왜 제로가 됐어요? 응? 이게 왜 제로가 됐다? 자,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의제 세부 사안 중에 흘러나온 정보죠. 우리나라 의제 중에 남아공하고 북한하고의 끊겨져 있던 철도 노선을 확충하거나 다시 재건복귀하는 의제 부분들이 들어갈 것이다. 이 기대 심리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첫 반등과 추가 반등 시 움직임에서는 재룡전기의 움직임보다 시세가 약했지만 어떻게? 재룡전기가 움직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오늘 철도 관련 주도주로 점핑이 나와서 상한가가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재료의 강도, 재료의 유지 지속성에 따라서 동일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과 공략하지 못하는 종목이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경협주에서 수익을 앞으로 4월달에도 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다음 종목 봅시다. 푸른기술. 역시나 철도 관련된 관련 재료 보유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뭐 삼성하고도 연계가 돼 있지만 관련돼서 철도 사업 용역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역시나 1차 반등 그리고 2차 반등이 나왔었던 재룡전기가 이만큼 점핑을 했던 시점에서는 거의 시세가 없었죠. 뭐 후속주여서 이 종목은 이제 안 갈 것이다. 뭐 재룡전기만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지만 어때요? 아까 대회일처럼 재룡전기가 움직이지 않는데도 매수세가 들어와서 상한가를 찍어버리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동일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재료 지속성 그리고 실제 수혜 여부 이런 부분들이 점쳐지는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경협주 시세는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차별화해서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을 공략해야 괜한 손실 안 보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종목.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세명전기 하면은 5년, 10년 전부터 이제 철도 관련주 이제 대장주로 좀 분류됐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대장주로 분류됐던 종목인데 뭐 약간 작전 세력이 들어왔었는지 경협 움직임과 관련 없이도 반등성 상승이 나왔었고 크게 한가가 한번 나와가지고 이번 이제 3월달하고 그다음에 3월 말 기조에 경협주 변동성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준수학과 파동 상승력이 나와버리죠. 왜? 철도 관련주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동안의 전력설비주를 비롯한 뭐 관련된 경협주의 수위를 본다고 하는 애들 중에 먼저 움직이고 강하게 갔던 애들이 항상 강하게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갔던 애들이 재료가 소실되면 걔네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새로운 애들이 새로운 재료와 함께 부각되는 부분을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전에 파동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부각이 될 때 시세가 터지니 높이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의 관심을 계속 기울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수혜만 있다면 아직 안 움직인 경협주에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늘 또 급등을 강하게 더 점핑을 해준 이유 중에 하나가 재료도 있겠지만 일목급등기법에 속했죠. 네. 중장기평 최소 62평까지 상향 돌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후행 스팬 돌파, 그죠? 세 번째 조건 당연히 전일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고 있었으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이 가격에서도 10% 이상 추가 점핑이 나오는 거예요. 일목급등기법, 재료를 모르더라도 일목급등기법만 알았다면 역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에머슨 퍼시픽 급등 나왔어요? 근데 시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시세가 1차 파동, 2차 파동 그냥 고점 떴다가 떨어지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 종목은 오늘 또 급등이 나왔어요. 철도 관련 주가요?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에머슨 퍼시픽. 금강산 관광 수혜주에 분류되죠. 왜? 금강산 지역의 골프장이라든지 관련 리조트가 지금 자산 동결 조치를 북한한테 당해가지고 북한한테 뺏겨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뭐가 추진될까요? 이산가족 상봉 플러스 금강산 관광은 기본 옵션이에요. 그죠? 그 기본 옵션이 있어서 기대감이 있을 텐데 안 올라갔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다가오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 금강산 관광된 수혜 부분 역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되고 제형 솔텍 하나 더 볼게요. 얘는 뭐예요? 첫 파동하고 두 번째 파동 점상한 끌어가면서 사실상 첫 파동에서는 다 주도주였어요. 경협주. 근데 이번 이제 파동에서는 오늘 움직이지조차도 않았어. 근데 얘가 뭐 관련주예요?
우리가 기본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뤄볼 수 있는 게 좀 전에 나왔죠? 세부사항으로 철도 관련 계획이 자리 잡히고 있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금강산강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당연히 점쳐지겠죠. 세 번째, 반드시 우리나라하고 북한에 다 도움이 되는 것 중에 경제 사업의 진탱이 사업은 뭐예요? 진짜 사업. 죄송합니다. 진짜 사업은 개성공단. 개성공단. 흥분을 했나봐요. 개성공단의 재개적. 그래야지 북한도 돈 벌고 우리나라도 회사 이득이 되고 뺏겼던 자산 다시 갖춰올 수 있고. 그죠? 제용솔루텍은 개성공단 관련된 입주기업인 거예요. IT 관련 부품 핵심 사업으로.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성공단 재개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앞으로 어차피 나오게 되고 또 회담에서 논의가 되게 되는데 어차피 실수로 점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지 아직 않은 애 중에서도 실제 수혜를 낼 수 있는 종목까지 보여드렸지만 오늘 움직인 종목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뭔지. 뭐다? 실제 수혜가 되는 애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된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4월 메가 트렌드인 경협 트렌드에 대한 공략을 잘 하셔서 오늘 시장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요. 근데도 급등이 나오는 이런 메가 트렌드의 실수해주 공략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방송이 끝나고 제가 20시에서 21시까지 무료 방송을 진행할 건데 거기에서 뭘 알려드릴 거냐면 지금 좀 전에도 뭐 제형솔루텍이라든지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애를 얘기했는데 극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 않은 또 오늘 방송 추천으로도 공개되지 않을 특급 수혜가 나올 수 있는 극비 메가트렌드 경협수혜 종목을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무료 방송 꼭 참여하셔서 그 종목도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아무데나 하나 고수3를 치시면요. 고수3.co.kr 고수3.co.kr로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거기 이제 사이트 있어요. 사이트 접속하시면 제 얼굴 밑에 노란색으로 깜빡깜빡 방송 보기 창이 클릭되고 있을 거예요. 거기로 접속하셔서 음악 듣고 계시면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최대한 빨리 이동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극비 추천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고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